네, 반갑습니다. 퓨처 워커스 클럽 토크쇼, 줄여서 퓨처 워커 쇼의 호스트를 맡게 된 전경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퓨처 워커 쇼에서 다룰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련된 주제들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인공지능 이슈가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에도 이 AI 기능을 탑재해서 코파일럿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고요. 이제 2024년인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게스트로 이은주 마이크로소프트 MVP님을 모시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이신 마이크로소프트 이은주 MVP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 MVP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이은주 MVP님은 뭐 MVP로 활동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고, 현재 그 메타네티 플랫폼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에서도 굉장히 그 많은 기간 일을 하시면서 각 기업에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거로 알고 계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주라고 하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365 쪽 MVP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MVP를 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고요. 이제 메타니티 플랫폼 내에서는 저희 모던웍 쪽에서 프리세일즈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국내에 런칭이 되는 때부터 같이 M365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변화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잘 도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들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작년에 봄에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그 영상들을 접하고 다들 이제 굉장히 놀랬었고, 근데 결국 이제 가을 11월에 이제 출시가 됐고, 제가 알기로 메타네티 플랫폼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전 파트너로 지정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요즘 이제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는 곧 이제 한글 버전도 출시가 된다 그래서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좀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은 작년 이제 중순 이후부터 이제 코파일럿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어만 지원이 돼서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이거 어떨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한 2월 정도면 한글이 지원될 거라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파일럿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환하실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쁘게 이제 고객분들 찾아뵈면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이제 코파일럿 소개와 함께 이제 데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2월이라고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네, 네. 뭐 설 곧 이제 연휴 지나면 네. 곧인데요. 아무튼 이제 기대가 그쵸. 크고요. 저희 퓨처워커스 클럽 멤버분들께도 이제 코파일럿을 소개드리고자 이 쇼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오늘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런 부분 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뭐 타 그 AI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은주 MVP님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아젠다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가 이제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서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서비스와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입 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많이 이미 코파일럿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 영상인데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영상을 조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코파일럿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는 이제 이미 자연어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조직 내에 누적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내에 있는 조직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 내가 어떤 질의를 프롬프트라고 하죠. 명령을 던졌을 때 이 명령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생성해 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웹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웹에 대한 리소스로 또 저희가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확장됐고요. 이 모든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우리 인공지능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팀즈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원노트라든가 루프라는 서비스도 추가가 됐고 화이트보드에도 우리 코파일럿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앱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코파일럿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윤주 MVP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코파일럿이 뭔지는 방금 보여주신 내용으로 어렴풋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챗 GPT는 사실 저희가 뭐 일반 개인들도 쓸 수 있고 또 월 20불씩 구독을 하면 또 챗 GPT S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그러면 다른 AI 서비스하고 어떤 좀 차별점이 있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파일럿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는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를 기반하여 작동하는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업무를 하시면서 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소통의 채널로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러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우리가 일정 관리를 한다든가 이메일, 뭐 조직 내부 사용자 또는 외부의 사용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팅을 한다든가 문서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시는 등등 업무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생성해내는 모든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 서비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미리 트레인을 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레퍼런싱 해야 되는 리소스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주입을 시켜 주셔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자료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M365라는 서비스 내에는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모든 각종 어떤 데이터들이 누적되어 있을 텐데 이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업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이러한 내가 필요한 어떤 작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별도의 어떤 뭐 일부 뭐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코파일럿과 이제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AI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별도의 어떤 툴에 대한 교육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내가 액세스 가능한 내가 이미 액세스 권한이 있는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해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는 이 보안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AI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특장점으로서 여러분들의 이 코파일럿 서비스는 AI 서비스이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챗GPT-4를 쓰는 것과 뭐 M365의 코파일럿 쓰는 거와 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챗GPT-4의 경우에는 우리가 퍼블릭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AI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자료를 주거나 또는 그 안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 이것들이 우리 웹상 이 퍼블릭 스페이스 내에서 동작을 한다라고 보면 사실 우리 기업 내부에 누적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외부에 어떤 레퍼런싱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코파일럿 서비스의 경우에는 우리 그 조직 내부 M365 서비스라는 바운더리 영역 내에서만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사용하시는 챗GPT-4 서비스라든가 별도의 AI 서비스와는 좀 더 구분이 된 상태의 어떤 서비스들이 작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I 서비스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프롬프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역시 프롬프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액션에 따라서 저희가 새롭게 생성해야 되는 형태의 프롬프트를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문 버전이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크리에이트에 해당되는 것들 내가 지금 현재 뭐 코파일럿 속에서 자료를 좀 만들어 줘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면 새롭게 작성해 주십사라고 해서 그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새롭게 생성하는 종류의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문서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코파일럿에게 이것들을 좀 짧게 요약해 줘라고 하면 서머라이즈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롬프트를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드 자료를 뭐 파워포인트의 어떤 발표 자료로 변환을 한다든가 어떤 형식의 변화를 가져가실 수 있는 트랜스폼 형태의 프롬프트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작성된 내용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더 추가해야 되거나 또는 문법, 철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니면 내가 톤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프로페셔널한 톤으로 작성해 줘라고 하는 형태의 뭐 어떤 수정할 수 있는 어떤 프롬프트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이 이제 문서에서 키워드나 주제, 감정,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또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 분석과 관련된 프롬프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 엑셀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엑셀 내에서 앞으로의 어떤 변화 추이를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해서 알려주십사라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명령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별도의 세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명령들을 내리는가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코파일럿에 명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희가 방금 소개해 드린 어떤 프롬프트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는 이 프롬프트로 이제 코파일럿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했을 때 이 코파일럿 서비스 자체는 우리가 퍼블릭상에 존재하는 어떤 AI 서비스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 내에서 작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AI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M365 서비스 내의 코파일럿에게 전달이 되고 이 코파일럿은 전달받은 프롬프트에 대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의 데이터가 모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로 액세스를 해서 사전 전처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 작업을 해서 다시 한 작업들이 이때 라지 랭귀지 모델로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로 전달이 돼서 이 프롬프트가 이제 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서 명령된 내용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응답을 다시 코파일럿이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수신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그 조직에서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미 규정 준수라든가 어떤 법률을 통해서 이제 어떤 우리 조직 내에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직 내부의 어떤 규정되어 있는 규정 준수 사항이라든가 정책들이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다시 액세스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영역에서 저희 조직에 대한 어떤 준수 사항들을 다 처리한 후에 이 결과물을 코파일럿이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코파일럿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M365 서비스라는 요 서비스의 바운더리 내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조직의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규정해 놓은 모든 준수 사항과 정책들이 동일하게 반영된 형태로 이 응답이 사용자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일단 팀즈에서 제공되고 있는 코파일럿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채팅 기능을 통해서 코파일럿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용자 또는 사용자들과 그룹 채팅을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채팅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뭐 "누구와 대화했던 내역을 좀 알아봐 줘."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논의했던 내용을 좀 알려줘."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그 채팅과 관련된 내용, 또 그룹 챗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미팅과 관련된 내용들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1 채팅이랑 그룹 채팅하는 것 외에도 M365 챗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팀즈에서 제공되고 있는 또 코파일럿 기능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M365 챗의 코파일럿 기능입니다. M365 챗의 경우는 이제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여러분들의 아주 밀착되어 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AI 비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365 챗에서는 나의 이메일, 나의 일정,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 대한 어떤 내용들, 내가 회의를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들, 나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뭐 "땡땡땡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라고 하면 해당 내용들을 수집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거나, 또는 제가 뭐 어떠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우리 조직 내부의 어떤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만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어떤 이제 프롬프트와 관련해서 "내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M365 코파일럿의 프롬프트의 종류는 무엇이 있어?"라고 했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M365 이제 서비스를 쓰면서 내부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웹을 기반으로 해서도 데이터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시간을 줄여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미팅을 할 때도 역시 코파일럿 기능을 쓰실 수 있는데요. 미팅하면서 내가 만약에 모임에 늦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내가 미스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 줘."라고 하면 이 코파일럿이 지금까지 회의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빠르게 요약을 해서 저에게 답변을 해 주고, 또 어떠한 내가 뭐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요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됐지?"라고 해서 회의에 논의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내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룩에서도 코파일럿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아웃룩에서는 내가 수신한 이메일들에 대해서 서머리해서 요약본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 특히 C레벨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기능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메일들을 수신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수신된 내용들, 내가 잠시라도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오랫동안 비웠다라고 하면 굉장히 수많은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랬을 때 내가 특정 안건과 관련해서 뭐 주고받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러한 메일들을 서머리해 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코파일럿에 주문을 해 주시게 되면, 내가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어떤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러한 주제로 메일을 좀 작성해 줘."라고 하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작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회신 메시지를 작성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굉장히 작성을 해 놨어요. 인제 초안으로 작성을 해 놨는데 이것들을 보내기 전에 코파일럿으로부터 코칭을 또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쪼끔 익숙하지 않지만 영어로 어떤 메시지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냥 보내기보다는 먼저 코파일럿의 코칭을 받게 되면 코파일럿이 "아 이런 것들은 요렇게 이런 단어들은 요러한 단어로 리플레이스 하시면 조식 좋을 것 같아요."라는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코칭을 해 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엑셀에서는 데이터에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테이블로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만 코파일럿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셀에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질문을 자연어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상 언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에 알고 싶은 내용들을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그와 관련해서 뭐 어떤 뭐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 주고 또는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어떤 칼럼을 추가하는데 그 칼럼이 "이런 계산을 하는 칼럼을 좀 만들어 줘."라고 하면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함수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한테 컨펌을 받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 현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만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만 딱 공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측 데이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분석을 해 주는 기능을 이제 코파일럿이 제공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실 수 있는 요소들 뭐 탑 5 우리가 뭐 그래프도 만드실 수도 있지만 뭐 탑 5 세일즈 뭐 인제 뭐 "제일 많이 팔린 뭐 제품들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해 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명령을 해 주시게 되면 해당 데이터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드의 경우는 여러분들 주로 문서를 작성하시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새롭게 문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된 문서의 어떤 특정 영역의 어떤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새롭게 이제 refine 하시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또 이미 작성되어 있는 특히 뭐 인사 파트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뭐 어떤 뭐 법률 파트에 계신 분들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이제 하나의 문서가 굉장히 많은 어떤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다큐멘테이션이 많죠. 이런 문서들이 있을 때 내가 간략하게 이 문서의 내용들을 쪼금 요약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서머라이즈 또는 내가 이 문서 내부의 어떤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주시게 되면 해당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코파일럿이 다 답변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문서를 작성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얻는 데까지의 드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포인트 역시 서머라이제이션 하는 것과 이제 퀘션하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발표 자료들 이제 만드시는 거. 지금 현재는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제너럴한 서브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넘기시게 되면 조직 내부의 데이터를 찾다가 이제 없으면 웹 데이터도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웹 데이터에 대한 활용 여부는 이제 조직의 정책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제너럴한 어떤 가정상 뭐 "웹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제너럴한 어떤 서브젝트를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발표 자료도 다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워드 파일로 이미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워드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파워포인트 자료,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이렇게 사용하시는 뭐 팀즈, 아웃룩,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에서 코파일럿 사용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더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노트를 통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뭐 아이디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작성하시고 할 텐데요. 이런 것들도 원노트에서 활용하시는 용도에 맞춰서 코파일럿 기능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모임하시면서 화이트보드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화이트보드에도
코파일럿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 그 화이트보드에 있는 자료들을 오거나이즈 하거나 또는 서머리 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에 대한 지원들도 코파일럿을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어 작년이죠. 루프가 이제 지혜가 되면서 이제 루프 서비스도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루프는 많은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최신 버전의 어떤 데이터들을 같이 협업하시고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루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파일럿 서비스가 이제 바로 런칭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했을 때 저는 아직 안 올라왔던데요. 여기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나 이제 새롭게 생성하시는 영역들 이제 요런 부분까지도 다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M365 챗 기능입니다. 그래서 M365 챗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다음 주에 진행할 회의들 일정 뭐야? 그러면 그 회의와 관련해서 내가 미리 사전에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야?라고 해서 M365 챗을 통해서 계속 질의응답 방식으로 내가 파악해야 될 내용들, 배워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코파일럿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이제 많은 고객사에서 이제 가면 질의해 주시는 내용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 일반적으로 이제 퍼블릭하게 사용하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LLM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한 데이터들이 학습이 되는 형태로 심지어 저희 프롬프트도 학습이 되죠. 학습이 되는 등대로 되지만 우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코파일럿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요 코파일럿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학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도 학습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데이터, 이 코파일럿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의 바운더리 영역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보안 영역이겠죠. M365에서 코파일럿을 썼을 때 가장 좋은 이점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보통 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적에 맞게끔 계속해서 포인트 솔루션을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포인트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업무 환경을 구성을 하다 보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산도 문제지만 사실은 IT 팀의 입장에 있어서는 보안 관리에 있어서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각의 솔루션별로 저희가 보안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코파일럿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M365를 통해서 이미 정의해 놓고 이제 준수하고 있는 어떤 보안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 프라이버시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코파일럿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별도로 코파일럿만을 위해서 또다시 처음부터 뭔가 쓸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리소스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뭐 레이블링이라든가 어떤 DLP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놓은 보안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것을 상속받아서 적용되고 있는 AI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들과는 조금 더 크게 차별함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이윤재 MVP님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코파일럿, 영어로는 코파일럿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 예. 아직 저희가 이게 신제품이다 보니까 입에 익지가 않은데 이 코파일럿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챗GPT를 쓰고는 있지만 아니 뭐 챗GPT만 잘 써도 업무 빨라졌는데 뭐 코파일럿을 또 써야 되나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끝까지 여기까지 지금 정주행해서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품도 뭐 워드에서도 코파일럿 쓸 수 있고 엑셀이면 엑셀에서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파일럿 프로 이 제품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 한 카피 구입하셔서 쓰시면 구독하시면 될 텐데 사실 이제 기업에서는 뭐 보안도 중요하고 또 협업도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팀즈용 코파일럿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일정 관리라든지 아니면 문서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 이제 협업 관련해서 화이트보드라든지 루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이 보안 쪽 부분에서도 정말 IT 담당자들이 골머리 싸매지 않고, 예, 바로 이제 이 AI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코파일럿 포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제품은 정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그리고 업무 생산성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이은주 MVP님 기업 나가시면은 어떠신가요? 좀 그 준비가 다들 기업이 좀 잘 돼 있으신가요? 사실은 매번 저희가 많이 방문을 드렸지만 대부분 다시금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미 쓴 지 좀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잘 쓰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코파일럿을 쓰기에는 아직 많이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아직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그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인제 협업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예, 활성화가 안 된 조직이 꽤 있다 인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도 인제 뭐 교육 의뢰를 받거나 또 이렇게 할 때 보면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는 사실은 이제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고, 또 이거를 잘 활용해야지만 경쟁 시대에 있어서 그쵸. 격차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격차도 더 많이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잘 알아야 되고, 또 각각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에 들어가 있는 코파일럿도 잘 활용하면 이게 뭐 인제 뭐 스트레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를 정말, 정말 똑똑한 비서 하나 인제 저렴한 가격에 채용한 네, 네. 이런 부분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저희가 뭐 뭘 하나 배울 때라든지 아니면 뭐 말을 조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처럼 AI 비서도 잘 조련할 줄 알아야 저희가 또 잘 쓰는 거니깐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좋은 거 알겠고, 우리는 아직 지금 코파일럿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도입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긴 한데,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모르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금 M365 도입해서 쓰시는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M365를 좀 써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실제로 가 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팀즈로 채팅하고 있어요. 우리 팀즈를 활용해서 온라인 모임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이제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문서도 관리하기도 하고요. "우리 팀 영역 뭐 쉐어포인트 영역에서 문서를 좀 관리하기도 해요."라고 이렇게 답변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AI를 활용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소통만을 한다든가 어떤 온라인 모임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조직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디지털 기반의 업무 환경으로 제대로 변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요러한 AI를 적용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 차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조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M365 기반의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업무 환경을 잘 구축하는 것이 1 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 단계로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저희가 뭐 어떤 업무를 처리하시는 어떤 AI를 활용하는 형태의 조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는 이것들을 더 높여서 확장된 형태 우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어떤 코파일럿 서비스의 경우에는 확장성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의 높은 생산성을 높여가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 확장해서 쓰실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온프리미스에 제공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확장해서 쓰실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우리 AI를 활용해서 이제 봇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원하는 형태의 AI 서비스들을 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빠르게 진화하는 어떤 생산성 조직으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그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조직으로서 가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코파일럿 도입을 검토하실 텐데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처음에 라이선스가 물론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최근에 발표된 내용,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365, E3, E5부터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됐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M365, E3, E5 뿐만이 아니라 오피스 365, E3, E5 그리고 M365 비즈니스 스탠다드, 비즈니스 프리미엄까지도 코파일럿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허용이 됐고요. 그리고 판매 방식도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EA만 관련해서 쓰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판매 채널에 대해서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제한이 풀렸습니다. 수량도 제한이 풀렸죠.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파일럿을 쓰시려면 기업당 최소 300개의 라이선스를 샀어야 됐지만, 이제는 하나부터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제한이 전폭적으로 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M365 서비스와는 별개의 우리 코파일럿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365 코파일럿 라이선스를 준비하셔서 이제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M365 코파일럿을 쓰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채널에 대해서 이제 먼슬리 엔터프라이즈 채널로 업데이트 채널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적용해 주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들이 뭔가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생성해 주는 게 이제 생성형 AI인 코파일럿 서비스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IT 관리자로서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의 어떤 정책, 우리 회사의 코파일럿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여해야 될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환경들은 미리 세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관리센터 내에서 이제 코파일럿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를 요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M365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빙챗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우리 윈도우즈 코파일럿 다 무료, 이제 윈도우즈 11에서는 윈도우즈 코파일럿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챗 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조직의 데이터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코파일럿 인 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퍼블릭하게 사용하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 이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들이 LLM의 이제 어떤 학습의 데이터로 사용이 되지만, 코파일럿 이제 그 우리 빙챗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코파일럿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학습되는 것들을 다 원천으로 막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M365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코파일럿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윈도우즈 11에서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데이터 시큐리티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의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감도 레이블이라든가 또는 보존 정책이라든가 뭐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 어딧 이디스커버리 이 영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조직 내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테고,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분류를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서 정말 어떤 시크릿한 정보들이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민감 정보 어떤 분류 레이블들을 만드셔서 콘텐츠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요. 데이터들을 이해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의 어떤 분류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레이블을 활성화시키시고, 또 어떤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레이블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데이터 정보들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레이블을 적용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LP 정책,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뭐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오버쉐어링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도 물론 생성을 하셔서 적용을 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뭐 불필요하게 많이 오버쉐어링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 놓으시는 것을 무엇보다도 이제 권장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감도 레이블 같은 경우 이제 관리자들 이제 생성하실 수 있죠. 그래서 민감도 레이블은 우리 팀즈에 있는 팀 또는 우리 쉐어포인트의 사이트, 문서, 이메일 여러 가지 영역들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들을 우리 그 기본적인 디폴트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문서가 생성이 되면 이거는 인터널 유즈 only로 적용해서 이제 민감도 레이블을 적용하고 이제 외부와 공유할 때는 별도로 이제 어떤 승인 프로세스를 밟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도 막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직 내에 보시면 어떤 크리티컬하게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파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 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영업에 있는 직원들과 서로 소통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 제한 사항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만약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정보 장벽이라고 해서 저희 그 인포메이션 베리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퍼뷰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팀즈, 쉐어포인트 또는 원드라이브에서 이제 그룹 간 또는 사용자 간의 양방향 통신이라든가 협업을 제한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거나 또 서로 간에 어떤 협업이라든가 문서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사전에 우리 그런 파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관리 쪽에서는 우리 IT 파트 쪽에서는 요런 부분들을 사전에 정의하셔서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을 제어하실 수 있도록 제한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정보 장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적용하는 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이제 검색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해당 사용자와 내가 소통을 하고자 하되 요렇게 블락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이트 우리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누적돼서 관리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팀을 만들면서 팀 안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팀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리적인 목적,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특정 팀 사이트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팀 사이트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사이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아예 원천적으로 사이트 액세스를 다른 사용자들이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특정 사용자들만 액세스하도록 여러분들이 제한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어떤 사용자들이 임의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공유하시지는 않을 테지만 혹시라도 실수를 통해서라도 해당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이렇게 특정 중요한 사이트, 중요 정보들을 다루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액세스 제한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보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내부에는 사이트가 종류별로 굉장히 많을 텐데 특정 사이트의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만 액세스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이트 자체에도 레이블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레이블로 적용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복사 뭐 암호화돼서 데이터들을 보호하도록 그 사이트들을 아예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전에 정의해 놓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는 이제 글로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세일즈 같은 경우는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에 맞는 보안 조건들을 적용한 사이트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직 내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셔서 그에 맞는 민감도 레이블들을 만드시고 그에 맞는 DLP 정책들을 만드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이트나 특정 영역에 적용하셔서 사전에 이렇게 이제 누설 이제 유출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막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액세스 거버넌스라고 해서요. 우리 조직 내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고객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요 영역입니다. 조직에서 문서를 공유하실 때 링크 방식으로 공유하시도록 우리가 이제 M365의 업무 방식으로 전환을 할 때는 "링크 방식을 통해서 공유하세요."라고 해서 전환을 해 갑니다. 근데 조직에서는 이거를 뭔가를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people in the organization 우리 조직 내의 사용자들에게는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형태의 링크 지금 여기죠. people in the organization 링크를 기본 링크로 가져가시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코파일럿의 경우에는 people in the organization 링크를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 주시게 되면 이 공유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생성을 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공유를 합니다. 근데 해당 사용자가 이 링크를 우리 조직 내부의 다른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해당 사용자도 본인의 인증을 통해서 그냥 바로 액세스하실 수 있는 정보로 인식을 한다라고 그런 권한이 주어진 문서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코파일럿이 이러한 정보들에서 어떻게 인식을 할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people in the organizat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면 액세스가 됨과 동시에 그 해당 정보는 해당 사용자가 액세스 가능한 정보 리소스로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코파일럿이 내가 뭔가를 생성해낼 때 그 해당 문서에 있는 내용들도 스코프 안으로 들어옵니다. 리소스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은 해당 사용자만 액세스를 했다 할지라도 추후에 이 링크 정보가 다른 사용자들을 통해서 계속 유통이 되면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해당 사용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조직 내부 사용자다라고 하면 인증을 통해서 바로 액세스 가능한 정보로 되기 때문에 인증 완료가 됐을 때는 그 사용자도 해당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이 문서를 관리하는 소유자죠. 소유자가 별도로 허용하지 않아도 별도로 승인하지 않아도 우리 조직 내부의 사용자들은 그 링크만 가지고 있다라면 언제든 액세스가 가능하고 이렇게 액세스가 되면 코파일럿에서도 역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인지가 된다라는 위험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직 내부의 IT 분들은 공유 링크 리포트를 통해서 각각의 우리 그 어떤 최근 30일간 요 3개의 링크죠. 애니원이라는 링크, people in the organization 또는 specific people 요 3개의 링크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공유 링크를 생성한 최대 100개의 사이트 목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리포트로 뽑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또는 여러분들의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민감도 레이블 있죠. 민감도 레이블별로도 리포트를 생성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뭐 애니원 링크를 제일 많이 생성했는지 뭐 이렇게 이제 최대 탑 100 개의 사이트만 알려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의 문화가 지금 현재 공유를 인제 업무적으로 뭔가 정보를 공유하실 때 어떠한 방식을 선호해서 공유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쪼끔 분석해 나가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라이선스에 대한 제약이 일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요렇게 리포트가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 레벨 파일들이 뭐가 있고 또 어떤 사이트에 어떤 어드민이고 뭐 어떤 폴리시가 세팅되어 있는지에 대한 요런 리포트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이겠죠. 그래서 보존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제 업무 데이터들을 어떤 이렇게 삭제를 하더라도 특정 우리가 뭐 규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산업에 대한 규제, 어떤 기업 내부, 업계 어떤 규정들이 있을 텐데 이런 규정에 맞춰서 어떤 데이터들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떤 조직 내의 어떤 특정 정보들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 정책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용자들이 매일같이 소통하는 영역으로 쓰는 이메일 서비스라든가 쉐어포인트, 우리 원드라이브, 그리고 어떤 그룹 이메일, 뭐 또 팀즈, 채팅이라든가 채널 메시지, 우리 M365 내에 제공되는 대다수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전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가 혹시라도 지웠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특정 지정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파일럿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런 것들을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텍스트 기반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 정보 많이 공유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OCR이라고 해서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이죠. 그래서 우리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이미지를 통해서 공유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정 이렇게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개인 정보들이 이렇게 어떤 블락되어 있는 우리 패턴의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검출이 돼서 보여지지 않도록 블락킹 하실 수 있는 형태의 요 서비스들을 또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코파일럿과 관련해서 이제 그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이제 조직의 앱들이 어떻게 하도록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앱에 우리 모든 앱에 대해서 누가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코파일럿 플러그인들을 인들이 이런 앱에서 누가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사용자들을 제한하거나 모든 사용자에게 또 허용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퍼블릭 웹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퍼블릭 웹 콘텐츠를 우리 조직 내 코파일럿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조직 내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시큐리티 부분은 아까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안적인 부분들 적용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우리 조직이 코파일럿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정말 레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라는 것을 지나오면서 모바일 업무 환경, 또 디지털 기반의 업무 환경을 전환하기 위해서 M365를 이렇게 도입하셔서 적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우리 그 실제로 디지털 기반의 업무보다는 우리가 이제 툴을 바꾸는 개념에서 M365를 도입하신 업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온라인 모임이 필요해서, 우리 회사에는 채팅 서비스가 없어서 채팅을 쓰기 위해서 그냥 요렇게 단편적인 용도로만 쓰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는 우리 조직 내부에 누적되어 있는 내가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 그리고 보안적으로 내가 이제 액세스가 허용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협업을 할 때 팀이나 프로젝트 기반으로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코파일럿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액세스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코파일럿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뭔가를 만들어 낼 텐데, 어떤 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이 각각 제각각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우리 팀의 구성원들이 제각각 다른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역시 데이터 역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는 어떤 그룹의 사용자들, 팀 또는 프로젝트 단위의 업무를 하나의 공통된 공간을 통해서 같이 업무적인 요건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시고,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 우리 또 어떤 게시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서적인 데이터들도 최종의 하나의 문서, 그리고 그 문서의 어떤 에디팅된 어떤 그 이력들은 그 문서 M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저닝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최종 버전의 문서, 또 우리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 팀 구성원들과 함께 협업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일관된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코파일럿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개인별로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고 권한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내가 업무적으로 이제 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데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이 이제 액세스가 불가능 형태가 되기도 하고, 또는 해당 데이터가 이제 이쪽에 우리 팀 영역 내에서 관리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어 네, 유출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협업에 대한 방식, 이런 변화들을 또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문서 관리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M365를 사용하심에 있어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다 버저닝을 따로따로 파일 단위로 관리하시는 분을 또 없지 않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드라이브는 언제 사용하고 팀은 언제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쉐어포인트라는 영역을 통해서 관리되는 문서들은 어떠한 용도에서 관리되는지 우리 조직적인 차원에서 클리어하게 가이드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그리고 또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링크로 공유를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쪼끔 더 최신 버전의 문서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코파일럿이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통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 소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직 내부와 실시간 협업하는 것들, 어떤 때는 전화로 하고 어떤 때는 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채널을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내용들은 코파일럿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쪼끔 더 소통과 협업함에 있어서는 일관된 툴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에서든 웹 기반이든 우리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든 요렇게 준비를 이제 그 해당 툴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툴을 통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죠. 회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의에 대한 코파일럿 기능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어떤 베네핏들을 굉장히 많이 누려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 때 또는 팀을 만들 때 요렇게 우리가 이제 엔드 유저 단에서는 팀을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루는 정보가 쪼끔 더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 팀의 구성원 이외에는 누구도, 우리 팀 사이트 멤버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액세스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요렇게 프라이빗 형태의 팀을 만들어 주시고, 레이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레이블을 달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형태로 해서 우리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실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팀 내부의 어떤 채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팀 환경을 구성해 주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 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액세스 가능한 표준 채널이 있을 테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사 파티의 어떤 팀인데 거기에서 임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들, 임금과 관련된 어떤 급여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루시는 분들의 데이터들은 우리 인사부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액세스 가능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적절하게 비공개라는 채널을 통해서 특정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소수의 인원만 액세스하실 수 있도록 제한하도록 우리 팀의 환경을 구성해 주시고, 타 팀과 공유하거나 어떤 외부 사용자들, 외부의 어떤 파트너 업체와 공유하실 때 공유 채널, 그래서 각각의 어떤 다루는 정보, 목적에 맞춰서 그 팀에 대한 구성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대한 유형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 비공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다루어지는 정보, 우리 그 사이트 내에서 적재해서 활용하시는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보안적인 것들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면 좋고요. 민감도 레이블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서 단위 또는 팀 사이트, 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메일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민감도 레이블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민감도 레이블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코파일럿한테 질문을 하더라도 그 해당 민감도 레이블에 맞춰서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컴플라이언스 적용한 것들을 그대로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 보호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는 M365 코파일럿이라는 굉장히 요 제한된 영역 내에서 사용을 하시겠지만, 하지만 이것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각 서비스 부분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패브릭 이제 발표가 됐죠. 패브릭 코파일럿, 시큐리티 코파일럿, 비바 코파일럿, 이 어떤 코파일럿이 굉장히 그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조직은 제대로 된 디지털 기반의 업무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하고 있는가? 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정보 보호를 위한 어떤 적절한 조치는 사전에 취해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나씩 만들어 가야지만 우리가 향후에 어떤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갔을 때 해당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림 없이 저희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코파일럿을 도입하기에 있어서 우리 조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 우리 조직이 어떤 이런 디지털 기반의 업무 환경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어떤 레코멘데이션, 권장 사항들을 이제 같이 공유 드렸습니다. 이윤재 MVP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3부는 도입에 있어서 준비할 여러 가지 사항들, 뭐 라이센스부터 해서 그런 접근 제한이라든지 보안, 뭐 보전 정책, 뭐 공유 링크 리포트라는 부분도 또 저도 재밌게 봤고요. 뭐 그게 있어야 진짜 IT 담당자분들도 이제 우리가 어디가 이제 지금 새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더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뭐 완벽하게 지금 갖춰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조직 내에서 코파일럿과 AI를 도입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채워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챗GPT만 아는 거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이 거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또 코파일럿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 이제 마지막 그 3부에서도 자세하게 좀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거의 4년 전에 팬데믹 코로나19가 와서 사실 강제로 다 디지털 전환이 됐잖아요. 모든 그렇죠. 네. 기업들이. 예, 계속 M365 라이센스는 도입해서 구입한 지 오래됐었는데 강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이후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나 했더니 작년부터 이제 AI 광풍이 이제 불기 시작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혀 쉬지 않고 계속 이제 코파일럿 제품을 저희한테 이제 짠 하고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진짜 생성형 AI 시대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능형 에이전트, 뭐 지능형 비서죠. 비서를 이제 채용을 하거나 했거나 뭐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제 이 지능형 비서를 어떻게 우리 조직에 또 도입하고, 또 각 개인들은 각자 이제 하시는 업무를 어떻게, 이런 건 어떻게 비서한테 시키면 좋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많이 고민도 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이제 퓨처 워커스 클럽과 또 오늘 발표해 주신 이제 이윤주 MVP님은 메타넷 T 플랫폼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메타넷 T 플랫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주시거나 메타넷 T 플랫폼에 문의를 이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도로 퓨처 워커스 쇼 이렇게 이제 진행했는데,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쇼라고 하니까 뭐 재미난 게 뭐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오신 분도 계셨을 텐데, 지금까지 지금 이제 시청을 해주신 분이라면 이거 뭐 웨비나 같네 이제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첫 녹화를 해보는데 저희가 이렇게 레이아웃만 좀 예쁘게 바꾸고 쇼 형태로 꾸며봤지, 실질적으로는 아직 전달해드릴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했고, 이 부분은 이제 3개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편집을 잘해서 전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도 이제 편집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플랜은, 오늘 이 부분 그 3가지 파트를 보셨다면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고정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이나 본문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식 링크를 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에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기간 동안 질문을 모아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그룹핑을 해서 저희가 다음 이 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컨텐츠를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직 다행히 뭐 한글 버전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 영문으로 하다 보니까 도입 초기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저희 쪽에 교육 의뢰를 많이 주시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아까 2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3월부터는 저희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런칭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또 저희 이은주 MVP님도 오셔서 저희가 좋은 뭐 워크샵이라든지 뭐 웨비나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부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뭐 이은주 MVP님 간략하게 하신 말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경험하기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기다려 보자. 얘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막 이래 가지고 저희가 뭐 보통 2 년, 3년 기다렸다 뭐 이렇게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근데 이 AI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말 판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개별적으로 저희도 한 11 월부터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정말 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쓰는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직도 사실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사실은 이 AI 기반의 어떤 조직을 제대로 잘 만들어가는 게 어떤 앞으로의 어떤 우리 조직의 생산성 생장 성장성이죠. 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어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지켜봐 주시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도 빠르게 변할 거라는 걸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좀 같이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정말 정말 이제 빠르죠.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코파일럿 챗GPT-4, 뭐 챗GPT-4 터보 이 정도의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도 굉장히 기능들이 많은데 맞아요. 또 올해 또 그다음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엄청난 일단은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오늘 이제 촬영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고 이제 저희도 이제 아직 이 환경이 익숙지가 않아서 오늘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미흡한 모습도 많이 보였을 텐데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출시함에 따라서 저희가 발맞춰서 또 좋은 내용으로 배워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은주 MVP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